H유지한테 야 니네가 우리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보증을 좀 해줘라고 했더니 야 니네 아파트는 비싸서 내가 보증을 못 해주겠네? 보증 거절할 거야. 그러니까 자,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고분양가 심사 기준 추가 완화를 한대요. 그래서 공급이 완화되고 분양가가 상승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라 후속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고분양가 심사 시 인근 지역의 유사한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반영해서 고분양가를 심사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레미안이나 자이를 지어도 주변의 동급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의 시세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심사해서 예전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 평점 요건으로 분양, 준공, 비교 사업장을 한 곳이었는데 두 곳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 더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두 번째는 비교 사업장에서 결정한 분양가와 인근 시세를 추가로 비교해서 낮은 가격으로 심사 대상 분양가가 2차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가로 비브랜드 구축이 밀집한 지역은 시세가 너무 낮게 책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민원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근 시세를 결정할 때 규모, 건폐율 등 단지의 특성과 신용평가 등급, 시공능력평가, 여기 시공능력평가가 재밌죠? 등 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1군 브랜드, 1군 브랜드까지끼리 비교한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 따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 고분양가 심사 제도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울이나 경기, 광명, 하남, 과천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 영향을 또 안 받는다고 합니다. 아우 복잡합니다. 자,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이고 분양가 상한제 우선 적용 지역은 서울, 광명, 하남, 과천 등의 민간택지 지역이고 분양가가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날까? 과연 분양가만 올라가고 공급은 안 늘어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지금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3기 신도시하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 과연 공급이 늘어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칠까?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과 관련된 얘기인데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고분양가 관련된 얘기인데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는. 근데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양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다가 건설회사가 망하면 분양받은 사람들도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짓다가 망하더라도 대신 지을 수 있는 보증을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주택 보증을 세우게 합니다. 근데 이게 보증을 그러면 이 회사가 좋을 것 같네. 이 회사 네가 와서 보증을 좀 해줘. 야, 네 회사가 와서 보증을 해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HUG라는 곳 하나 독점이에요. 얘네 말고 다른 데를 쓸 수가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 그래서 얘네를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공기관이 HUG한테 야, 니네가 우리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보증을 좀 해줘라고 했더니 야, 니네 아파트는 비싸서 내가 보증을 못 해주겠네? 보증 거절할 거야. 그러니까 야, 너밖에 못 쓰는데 네가 분양가를 네 맘대로 조절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괜찮아. 나는 그러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너는 내 거 나한테 보증 받아서 해야 돼. 이런 구조인 거예요. 얘네가 그럼 갖고 있는 기준 중에 뭐가 있냐면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란 게 있어요. 니네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기준은 이거예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나는 보증 못 해주겠다. 그 기준을 내가 맘대로 정한 거야. 하지마. 분양하지마. 누가 하라 그랬어? 그냥 내 기준은 이거야. 이게 독점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해. 지 맘대로야. 한 번은 이랬다 저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
요번에 또 그걸 받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고분양가 심사 기준 이것만 적용되느냐? 그건 아니고 또 이제 이 내용이 문제가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부분을 다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원래 법에 있던 거예요.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가격, 그다음 지어지는 그거에 따른 건축비를 더해서 분양가가 얼마가 산정되는 거를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건데 이 지역을 갖다가 지금 이제 몇 군데 지정을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여기 기사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서울, 광명, 하남, 과천 등이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사실 핵심 지역들 지금 공급들을 되게 기다리고 있는 이 주요 지역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고분양가 심사 기준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고 맞아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주택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물량들을 보면 되는 거고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겠다라고 했으면 빠져있는 지역들에서는 옛날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땐 예를 들어서 평당 2천만 원에 분양할 수 있었는데 야 우리 거 한번 지금 사업을 분양을 언제 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업지의 대표예요. 제가 야 지금 얼마 할 수 2천 야 요번에 바뀐 거 한번 계산해봐라. 2200까지 돼? 그러면 야 우리 수익이 좀 괜찮네. 요번에 그냥 밀어넣고 하자. 언제 또 다시 빡세질지 몰라. 더 느슨해질 수도 있지만 그럼 요번에 할까? 어떤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 늘어나는 어떤 그런 역할은 좀 해주지 않을까 정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일부 적용이고 그 안에서 지금 요거에 따라서 바뀌는 내용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수익이 평당 100만 원, 200만 원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익들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꾹 참고 또 다른 기준이 나올 때까지 더 기다릴 거냐 지금 낼 거냐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일부 야 요번에 그냥 할까 해서 나오는 물량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전향적인 큰 우리 지금 이제까지 생각한 고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을 없애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소소한 일부 지역에서의 영향 청약하시려던 분들이 통장을 쓸 만한 단지들이 또 일부 이런 일부 지역에서 서울은 아니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 정도의 의미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선생님 아주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공급이 늘어나는 것보다 분양가가 올라가는 게 더 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도 부담을 느끼는 거는 3기 신도시 분양가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좀 기왕이면 하려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다음에 뭐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뭐 이런 거 좀 빡 터트려주면 그러면 공급이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